네, 두 번째 순서는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하셨고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신 권지웅 센터장님 모시고 2017년 촛불정부평가와 반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제 발제를 하시면 여기서 약간 알람이 울릴 겁니다. 네네. 그게 7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가 혹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려고 했는가를 되려 이제 양소희 님이 말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정치권에 있는 정치를 행하고 있는 주체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어서 이 발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제안받았던 발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그 평가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평가하고 싶은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민주당 정부가 다음 정부가 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때랑 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어서 지금 그것보다는 좀 다른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좀 다른 토론하면서 더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제 떠나보내야 할 반복되어온 슬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제 우연하게 2명과 관련돼서 이 계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다 윤석열 대통령을 찬성하는 듯한 분들이었어요. 하나는 막국수를 먹고 있는데 거기 있는 주인장께서 엄청 막 20, 30대가 이제 나라를 구할 거다. 역시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내가 너무 이뻐 죽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20, 30대가 지금 탄핵 집회에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 하시는 줄 알고, 그러게요. 대통령이 이렇게 막 숨고 안 나오고 이러니까 좀 어렵네요.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 집회에 나온 20, 30대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러 광주와 부산에서 기차를 타려고 올라간 2030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좀 느낌은 뭐였냐면, 재작년 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정당이 다르면 아예 밥도 안 먹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충격을 줬던 건, 예를 들면 어떤 사회가 갈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징조처럼 느껴져서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명백한 위법 사항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머니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윤석열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 더는 제가 지자체에 있는 어떤 과작금 인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계엄 사태를 놓고 이렇게 불복하면 앞으로 조직들이 다 무너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지금 이제 갤럽이나 아니면 그 정례 조사에서 잡히는 20, 30%가 실제로 그만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위험의 내용은 단순히 법치의 붕괴, 권력 기구의 붕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약간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붕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예를 들면 AI라든지 아니면 SNS 등이 인간을 되게 많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익을 어떻게 추구할 건가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그것에 맞서 정치의 힘이 강화돼야 될 시기인데, 과연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진 국가에서 어느 정부가 선다 한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치가 계속 약화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뭐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오랜만에 뭐 찾다가 수저론이 언제 나왔었는지 찾아보니까 2017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수저론이 반박된 게 아니라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자녀가 잘 사는 게 너무도 반박할 만한 가치가 없어진,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로 계급화됐죠. 그리고 뭐 인구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기후위기나 산업전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2025년에 인류가 마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정부는 그냥 이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아니면 정부의 기관들을 정상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8년 전보다 훨씬 더 위기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과 이 세계사적 위기에 대한 정치력을 강화할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민주정부의 근간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토론에 의한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민주주의의 정부의 힘은 몇 퍼센트로 득표됐는가만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합의를 근거로 시장도 제어하고 여러 가지 주체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상대로면 어떤 정부가 된다 한들 상대 진영의 말을 건넬까? 상대 진영과 토론하자고 할까? 심지어 조그만 합의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어떤 정치 세력이 정부권을 잡아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정부 자체가 아주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단순히 윤석열을 어떻게 빨리 잡아 넣을 것인가만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저만 해도 그래요. 딱 그 음식점 주인께서 그 말을 딱 하니까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건네야 될지 고민해 본 바도 없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지근거리에서 다른 음식 먹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면 제가 말 걸 몇 가지 수단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인 차원의 반성만이 아니라 이런 걸 고민하는 집단이 없이는 갈라져 내리고 있는 사회를 봉합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떤 정부가 서더라도 이 문제를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다시 만난 세계 가사를 요즘 좀 많이 봐요. 근데 거기 이제 희미하지만 나아가 보자. 그리고 되게 반복되어 온 슬픔을 이제 이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반복되어 온 슬픔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저는 무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도 나오고 전세 사기 세입자들도 나오지만 되게 일상에서 무력을 많이 느껴온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 사람들에게 보다 이제 합의의 힘을 가진 정부를 제공하는 게 이 정치 고관여자들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토론 가능한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누굴 중심으로 누구의 의견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이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만 할 만한가? 라고 되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 이상향은 아니지만 상당한 합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견주어서 우리는 하나라도 어떤 걸 합의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딱 맞추셔서 너무 감사합니다.